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어제 야 역시 이제 조카야 이게 방송이 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게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채널 이동을 한 이후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 정봉주가 그 최고위원 낙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5천 하여튼 600인가? 예, 600인가 하는 그 정도 시청률이 나왔었는데 예, 김명선님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그 6천까지는 안 됐고 5천 한 800? 예, 5천 한 800 정도 어제 동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한욱 TV 최고 어제 시청률을 기록했던 날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예, 조국 원장님께 예, 깊이 감사드리고 조국 원장님 예, 다 원장들이네요. 예, 병원에 가야 되나? 조국 원장님, 최강욱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에 제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거. 역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조가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가면은 시청률이 잘 나온다. 이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조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아니 본인들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조가냐고. 나 혼자 좀 까게 놔두지 좀. 그래야 저도 좀 인기 좀 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들이 이제 조금 눈치를 보더라고요. 뭐 제대로 까는 분들도 있었는데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오늘부터는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까기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이제 감 잡은 거지. 까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조가는 저의 거의 좀 전매 특허였는데 이제 독점 체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예, 조가 독점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쯤 되면 한 4,000분은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조를 까니까 이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원조 맛집은 여기입니다. 예? 원조 조가는 최한욱 TV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세요. 다른 데서 까는 거는 여러분들 성에 안 차. 여기 와야 진짜 시원하게 제가 까드리지 않습니까? 딴 데 가지고 쓸데없는 방송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가 원조는 최한욱 TV 독설 라이트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문조털 까는 최한욱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다 까니까 시청률이 좀 분산이 된 것 같아. 예? 어제는 막 최고 동접자 이렇게 나오더니 오늘은 뭐 그 정도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까도 예. 그 뭡니까 그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가도 원조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원조집에 가야 내가 신당동 떡볶이를 제대로 먹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조가도 원조 맛집에서 여러분들이 조를 까야 돼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 들어갔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거 신당동이 떡볶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다 맛있는 줄 알고 왔더니 여기는 좀 별로네. 원조를 찾아와라 이거지 저는. 자 그렇고요. 아무튼 너도 나도 족 까고 있는데 안 까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족 까는 분위기예요. 근데 안 까는 사람이 있고 실드 치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조심스럽게 실드 쳤다가 좆대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거의 없다인가요? 예, 거의 없다가 진짜 완전히 거의 없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한뉴스인가 그 방송에 출연했다가 어설프게 쉴드를 치다가 완전히 거의 없어질 뻔한 뭐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썼는데 남천동에서 또 애매하게 실드 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좆대는 수가 있어. 예? 오창석이가 아직은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안 봤어요. 푸름선님 논리적으로 까야 부작용이 없죠. 거기다 맛깔나게 까는 묘미 추가라서. 예. 오창석이가 아직은 젊어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못 봐가지고 한 방에 나락에 가본 경험이 없어 얘가. 너 그 쓸데없이 실드 치다가 그냥 훅 가는 거야. 예?
제가 유튜브 쪽에서 이제 훅 간 분 중에 올해는 그 가장 궁금하신 분이 그분 누구죠? 예, 그 문화평론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 한 방에 훅 갔잖아. 쓸데없이 실드 치다가 그 김수현 배우를 실드 치다가 매불쇼에서 그냥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는 그분 있잖아요. 예?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그분.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몇 달 안 보이니까.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막 문화평론 머리 막 이렇게 기시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 안 나나? 김갑수 선생님. 김갑수 평론가. 야, 그거 무슨 정치 얘기도 아니고 무슨 연예가 얘기하다가 그냥 한 방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아니, 전 그분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김수현을 뭐 굳이 그렇게 실드를 칠 인물도 아닌데, 굳이 실드를 쳤다가, 그냥 영구 퇴출, 예?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이게 방송판이 이런데야. 그리고 거의 없다나, 제가 보니까 오창석이나, 헬마가 그랬다고 그랬구나. 오창석이 아니고. 헬마가, 얘네들이 아직은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젊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을 못 봐가지고, 이게 쓸데없는 거 실드 치면, 한 방에 좆될 수 있다라는 걸 아직 경험 못 해본 것 같아. 가지마, 얘들아. 딴 얘기 해도 되잖아. 김건희나 까, 윤석열이나 까고, 윤석열 빤스 얘기하고, 뭐, 김건희 목걸이 얘기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걸 왜 굳이 거기를 치고 들어와. 여기는 조카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 어른들이 싸우는데요, 어른들이. 50 이상이 돼야 제대로 족할 수 있는 거야. 이 조카의 세계에 괜히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린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도 저보다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만 까잖아, 저는. 근데 니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또 니들을 안 깔 수가 없어. 내가 이제 까는 걸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안 깔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조카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다. 거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계속 누구냐 그놈 윤석열이나 까고 김건희 까고 그쪽 애들 까다가 이제 내공이 생기면은 조카로 들어오라 이거야. 내공이 생긴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 비판, 내부 토론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이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내부 논쟁에 잘못 들어왔다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없다라든지 헬마라든지 오창석, 우리 뭐 또 차세대 주자들 아닙니까? 이 친구들을 제가 아끼는 마음으로 니들은 족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윤석열 빤스나 까. 아니면 정광훈이 빤스를 까든지, 장도경이나 까고 그런 거 해. 국민의힘 애들 까. 예? 이 내부 논쟁은 어른들 하는 거야, 어른들. 그리고 인생 이제, 올 때까지 온 사람들. 예?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더 잃을 게 없잖아, 저는. 그냥 까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어설픈 실드 치다가 한 방에 훅 가니까 그 쓸데없는 짓거리들 안 했으면 좋겠고요. 김어준이 제가 딱 어제 얘기한 대로 저는 제가 단연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가 10년 이상을 이 친문들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친노 친문 386을 10년 이상 연구해 온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 뭐 그냥 나가지고 대충 까고 막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10년 이상을 연구해가지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까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까도 안 죽는 거예요, 잘 제가. 그 근거가 있으니까. 깔만한 근거 있는 얘기를 가지고 까니까 안 당하는 거야, 저는. 뭐 깐다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어느 방은 막 폭파가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방이 뭐 폭파가 되고 이런 거 없어, 저는. 왜? 근거 있게 까니까. 깊이 있는 내공 해가지고 제대로 까기 때문에 이게 못 들어와요, 저한테는. 제가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보세요. 김어준 씨가 이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잘 알아, 저는. 제가 10여 년 이상을 이 문조털레들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사실은 뭐 1년, 2년 전부터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까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김어준 오늘 방송할 때 얘기 꺼내나 봐라. 안 꺼냈죠? 안 나왔죠? 전혀 안 나오죠? 예? 이게 김어준의 스킬이에요. 김어준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없다나 헬마나 뭐 오창석이 뭐 김어준 좋아하니까 김어준한테 이런 걸 배워야 돼. 이 기술 들어간 거야, 지금. 그냥 뭉개기 기술.
싸고 뭉개기 기술. 어? 예, 뭐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뭐 이래 떠들다가 또 몇 주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전술은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김어준한테는 가장 현명한 거야. 그냥 뭉개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똥 싸고 뭉개면 돼. 씨발. 그럼 시간 지나면 뭐 똥 냄새 사라지겠지. 언젠간 사라지겠죠. 아무리 똥을 싸도. 똥이 그냥 있으면 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냄새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괜히 껴들지 말고 니들은 그 어준이 형한테 배워가지고 그냥 똥 싸고 뭉개고 있어. 뭘 여길 껴들어와가지고 뭘 실드를 치고 이래. 그렇게 하고 또 수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하청들이 이제 해요. 하청들이. 하청들이 하는 거야. 예컨대 무슨 뭐 새날이랄지 박시영 그 직계 하청들이 있어요. 이동형은 직계 하청은 아니야. 명파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이제 또 싹 빠져나와요. 명파리를 안 하면서 이제 하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명파리 하청이기 때문에 이동형이는 결정적인 순간 이러다 내가 죽지 싶을 때는 빠져나와. 그래서 또 친명인 척해. 근데 이제 다른 채널들이 있어요. 뭐 새날 뭐 그거 있잖아. 박시영 여기 이제 직계똘마니. 그 다음에 개장수 얘기 잘하셨네. 뭐 개장수 요게 이제 직계똘마니들이거든. 얘네들이 은근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하고 슬쩍 이걸 한번 실드를 쳐볼까 말까 하고 쓱 들어와요. 그러면은 딱 봤는데 쓱 간을 봤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다. 그러면 싹 손절. 야 조카 뭐 이러면서 손절하는 거야. 얘네 수법이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 계속 이런 식이고 또 이제 어떤 유튜버들이 있냐면은 그 양다리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하청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하청은 아니고 양다리 유튜버들은 뭐냐면은 손님 중에 손님이라고 시청자들 중에 시청자들이 다 손님이잖아. 유튜버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청자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어리석은 논리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야 나는 문바도 시청자로 끌어당기고 명바도 시청자로 끌어당기고 족바도 시청자로 끌어당기고 이러면 시장을 다 먹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만 깐다. 요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뭐 김어준한테 무슨 그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엮여서 이러는 게 아니라 싹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 전략인 거예요. 영업 전략. 제가 그 뭡니까 그 이렇게 짤 만드는 어느 유튜버 여기 나오네. 어날바. 저 어날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날바 그 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어날바 짤을 얼마 전에 봤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저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 정성호도 빨고 박은정도 빨아. 근데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저같이 이제 예리한 사람도 그런가? 정성호도 빨고 박은정도 빨더라고. 와, 그래서 이분은 어느 경지에 올라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빠는 것 쪽으로는 와 진짜 거의 인간 진공청소기다. 이거는 다 빠는구나. 그게 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성호하고 박은정이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빨더라고. 그게 되더라고. 와, 난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돼. 그럴듯해 또. 물론 잘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지만은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은 그런가 싶기도 해. 푸름선님 시사건건 2년 넘게 보다가 구치했습니다. 지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어준이 좀비 된 느낌. 피노키오님 솔까는 채왕이 짜왕 솔까가 최고지. 우리 모두 모여라. 아니 그게 돼.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영업 전략이다. 그거는 그잖아요. 이소님도 받고 우리 명빠도 받고 문빠도 받고 그 다음에 족빠도 받고 뭐 가능하면은 뭐 신빠도 받고 받을 수 있는 손님 다 받으면은 그건 뭐 돈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김어준의 하청이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해 유통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 뭐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정치인들 비판을 많이 하니까
아, 저분들이 무슨 대단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 다들 그런 뭐 명분도 있지. 근데 더 앞서는 건 이것도 비즈니스다. 예,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어쨌건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 깔 수가 없는 거야. 예, 그건 어느 정도 그 정도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줘야 돼. 먹고 살려고 다 빠는 거, 혹은 안 까는 거,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해줘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이죠. 그냥 저는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저는 어떻게 그냥 그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잖아. 야, 씨발 하면 다 까보겠다 나는. 그래서 뭐 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김어준이다.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합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시끌한데, 아니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오늘 방송에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니 김어준이 조국 혁신당 문제를 언급을 안 할, 그죠? 아니 코멘트는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코멘트는 안 할 수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아예 방송 자체를 안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다. 나래기님 매일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김어준이 진영주의자라면, 진영주의자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편은 무조건 오라. 우리 편은 무조건 방어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도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고, 조국한테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도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문재인한테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도 방송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 다 방송을 해. 그런데 조국한테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 방송합니까? 아니 방송을 하더라도 저 지난번에 그 된장찌개 사건처럼 쉴드 치고 넘어가지. 문빠 조빠 태출님, 김어준 직계하청, 새날 박시영 언알바 이종원 시사건건 장용진 강성범 장윤선 김초훈 정치파랑 정치10단 뉴스반장. 연구 많이 하셨네요. 여기가 직계입니까? 전 다는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자 문재인이나 조국에게 부정적 이슈가 생겼을 때만 뭉개고 똥 싸고 넘어간다는 거야. 똥 싸고 뭉개버리는 게 조국이나 문재인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김어준은 진영주의자도 아니라는 거야. 진영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문빠 좆반 거예요. 민주당을 위하는 척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을 동일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망하죠 회사가. 예? 로즈마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조털 채널들이 잘 보세요. 문조털 채널들이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에 중수청을 갖다 놓자 이런 의견도 있다. 정확히는 이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 의견도 있다고. 본인 의견이 아니고. 근데 난리가 납니다. 이 문조털들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거는 자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무관했다라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은정이나 또 누굽니까? 뭐 하여튼 민영배를 실명 거론을 해가지고 저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응?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라면.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여당 의원을 공개 저격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다. 우르사님, 이동영이는 이번에 현장 하청 하나 두던데요. 현장 유튜버가 부러운가 봐요. 똘마니 하나 키우고 싶은가 봐. 어준이 흉내내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야. 저는 정성호 장관의 뜻이건 우상호 정무수석의 뜻이건 이건 대통령의 뜻이잖아. 그러면은 본인들이 야 이거 검찰개혁 이거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야 돼요. 정성호 장관을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은 적어도 진정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정성호 장관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푸름선님, 참고로 제이 킹토스트 길거리 유튜버 찬대 지지했답니다. 왜? 자, 이재명을 공격했다가는 박살나거든. 그러니까 박은정을 막 밀어주고, 족바들을 밀어주는 건 결국은 족바당에 박은정의 그 검찰개혁 방안, 정청래의 검찰개혁 방안을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성호 장관만 공격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가는 쥐들이 완전히 문 닫지, 방송국. 그래, 사기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어준도 제가 조두구육한다. 조두명육이죠. 예? 김어준이 조두명육하는 건 뭐냐면은 문재인 조국을 밀어주고 있으면서 간판은 명두조육이네요. 명두조육. 간판은 이재명 간판 걸어놓고 실제로는 조국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기질을 쳐가지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잖아, 지금도. 그러지 않으면은 조국 이슈와 관련해서, 조국당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레거시건 뉴미디어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왜 김어준만 입 닥치고 있습니까? 조국을 실드 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로즈마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정도, 유튜버들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목이, 조국 혁신당이 조국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뭐 조국 혁신당이면 사과를 합시고, 얘네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조국 대표건,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이건,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자꾸 입을 열면은 일이 점점 커지는 상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일을 키워요.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 이걸 잘 몰랐다. 모르는 척하는 거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제가 이 조국혁신당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 이거 방송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한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때 유튜버들이 방송 제대로 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조국을 지지하는 유튜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이 사건이 처음에 터지고 강미전 대변인 다 아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강미정 대변인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도 뭔가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다 아는 얘기였다고. 그러면 그때 공론화를 같이 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이 문제를 좀 잘 처리하도록 유도를 했으면은 이 일이 커져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국이, 사면에서 출소하기 전에, 이게 공론화 돼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됐으면은, 자, 조국이 망가지는 상황이 됐겠냐고. 그러니까 조국이 감옥에 있을 때, 조국혁신당 성폭행 문제가,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가 돼가지고, 어쨌건 막 국민들한테 좀 얻어맞겠죠. 얻어맞고, 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제대로 수습했으면 조국이 이렇게 얻어맞는 상황이 벌어졌냐고요. 안 벌어지지. 그런데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든 건 뭐냐면은 조국혁신당 지도부하고 족바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야. 제가 그런 방송하면 나한테 와서 욕하고 뭐 갈라치기 하냐. 그게 어떻게 갈라치기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점점 일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갈라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럼 저기 그 김보엽이한테 얘기해가지고 김보엽이 불러가지고 야 가가지고 씨발 저기 강미정 대변인을 성추행을 해. 그래야 내가 갈라칠 수 있으니까 김보엽 일로 와봐. 저 가서 성추행을 해. 가가지고 아유 엉덩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뭐? 이순신 장군도 벌떡 세우겠다고? 아휴, 참. 지금 이게 지금 보수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잘 차단을 했으면 이 지경이 오냐고.
무슨 엉덩이가 뭘 어때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벌떡 쓴데 이따위 말을 했다는 거야, 김보엽이가.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 완전 대목인 거야, 대목. 그리고 이게 할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무슨, 아우, 야, 뭐 좀 이쁘네요. 이 정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거기다가 성추행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을 끌고 들어왔어, 이 미친 새끼가. 이런 새끼 하나 감싸려고, 지금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지금 다 거덜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 반짝이는 별둘림. 김어준이 개업날 혼자 숨어있던 거 보면 답이 나오죠. 국회로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앉아서, 필통이나 파는.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건 몰랐어. 예? 그냥 그 삼보일배를 하는데 뒤에서 무슨 성적인 농담을 했다. 뭐 섹스를 안 해가지고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만 보도가 됐던 거야.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또 진보 쪽으로는 유출이 안 되고 보수 쪽으로는 다 유출이 돼가지고 보수 유튜버들이 하루 종일 그 지랄하고 있어요. 그런 썸네일이 오늘 하루 종일 올라오더라고. 이수신 장군이 어떠고 저떠고 이게. 아니, 판을 이렇게 만든 게 제가 한 거냐고. 제가 김보엽이한테 시켰습니까? 그 다음에 뭐 조국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를 데려다가 대충 처리해요, 대충 처리해, 내가 갈라치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다 갈라친 거야, 자기들이. 근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론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습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냐고. 이게 이 지경까지. 피해자들 마음을 잘 보듬어 안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자정작용을 잘 했으면은 결국 이 지경까지 오냐고요. 이 난장판이 벌어지냐고. 응?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에 이제 공론화가 돼가지고 7월 달에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5, 6월 사이에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 이거 정리를 잘 했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설령 문제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조국한테까지 피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조국이 다 뒤집어 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들을 갈라친 거야. 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 보면서도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입 닥치고 있는 게 제일 나아. 예? 푸름선님, 구구 빤스 세력 세워준 이순신 발언, 예라이 족발하다가, 최강욱 씨, 보리콩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걸 일을 더 크게 만들어. 오늘도 기자회견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참 이게 사과로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2차 피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이거 일단 조국당 기자회견 장면, 지도부 기자회견 장면 함께 보고 가시죠. 네. 네, 저 채널A 박자환입니다. 그 조국 원장님 관련 질문인데요.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대표셨고, 그리고 교도소에 계실 때도 접견 등을 통해서 계속 당무 논의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제 올리신 입장문 보면 비당원 신분에서 공식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개입하는 게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라고 글을 올리셔서 좀 앞뒤가 조금 맥락이 다른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 조사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사건을 아마 접하신 것은 많은 분들이 서신을 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무를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님과 당무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이제 입장을 전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국 전 대표님, 조국 원장님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대표님과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수정하면은요. 조국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작년 12월 12일 대법 판결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4월 달에 접수가 된 거고요. 당 대표인 시절에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견의 당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철저하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접견은 보통 통상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견 오신 분들이 조국 원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통상 30분 내인데 그분들이 접견 기회가 딱 한 번씩밖에 없었던 분이었고요. 제가 주로 그 접견에 배석을 했는데 저는 실은 조국 원장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고 당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담적 성격의 대화들 위로의 말씀들이 오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정당법상으로 정당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요. 아마 그러면 또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고 옥중 정치하고 있다. 옥중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조국 구하기 대작전이에요. 참. 근데 다 떠나서요. 뭐 본인들이 보기엔 뭐 억울할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당 이름이 조국혁신당이에요. 당 이름에 조국이 들어가 있어. 그런 당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도부가 나와서 조국은 이 일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조국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조국을 실드 치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본인이 그래 조국한테 뭐 당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가서 당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 칩시다. 뭐 그러지도 않은 게 이제 바로 또 밝혀지는데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은 조국 거의 1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또 당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조국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국은 아무것도 몰라요. 조국은 바보예요. 조국은 찐따예요. 서울대 양대 찐따예요. 조국은 몰라요. 아니 이러면 그걸 국민들이 그렇구나. 야, 그 조국은 관계가 없는 일인데 왜 조국을 걸고 물고 늘어졌을까? 강미정 대변인은 강미정 대변인 나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반짝이는 별들님, 성비가 강가를 해야만 당규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결국 조국이 사면돼도 통합 안 되는 당이군요. 진짜 찌질하다. 대국민 사과라도 모자랄 판에 정신들 차리세요. 자, 이른바 코끼리를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조국이 이제 다시 쟁점이 돼버린 거야. 조국을 코끼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멍청한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국이 알았냐 마냐는 큰 쟁점은 아니에요. 조국이 책임을 다 못했다 이런 이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조국이 이걸 은폐했다, 조국이 이걸 뭐 전적으로 조국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본인들이 괜히 찔려가지고 조국은 관계없어요. 조국은 아니에요. 그럼 조국이 뭐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계속 조국. 이거는 조국을 죽이려고 제가 볼 때는 저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직무대행인가? 계속 당대표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조국을 이 기회에 죽여버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당권을 줄 수 없다. 김선민. 이 기회에 조국을 나락으로 보내자.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신장식 의원이 예, 뭐 덧붙인다고 하면서 뭐 기자랑 싸우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처럼 얘기를 해서 그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대표 시절은 아닙니다. 한 대 때리겠어. 그 다음에 그 황현선 사무총장인가요? 이 사람이 진짜 큰일 했어요. 야, 조국을 죽이려고 완전 작심을 했구나. 뭐냐 하면은 이건 위법이라는 거예요. 조국이 당무 개입을 했다면 감옥에서 그 당대표 직위가 없는데 당무를 보고를 받았다라면은 이거는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거야. 정당법 위반. 조국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면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저도 잘 몰랐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저한테 알려준 거야. 아, 이거를 까라. 이 기회에 조국을 묻어버려라. 위법사항인 거예요, 지금. 조국한테 당무 보고를 했다라면은 위법사항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야,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기록이 있어요. 아니, 왜 기록이 남냐면은 면회를 가잖아요, 감옥에. 제가 이제 또 프로페셔널 프리즈너 아닙니까? 예, 감옥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면회를 가면은 교도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녹취가 아니고 뭐 하여튼 필기를 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나, 불법 사항은 없나. 그래갖고 기록이 그대로 남아요. 면회를 갔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그대로 교도소에서 기록이 남아 있어. 그럼 당무 개입인지 아닌지, 이거는 교도소에서, 교도소 측에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면회 기록만 넘겨주면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황현선은 그러잖아요. 아, 너 그거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 안부 인사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거 위법이다. 당원 당규도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고발을 당하잖아요? 고발을 당하는 순간, 교도소에 바로 그냥 압수수색 들어가든지 자료 요청을 하면은 증거 자료가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 바보들아. 응? 여러분들이 보기에 당무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볼 때 했어요. 했지만,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제2의 표창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은 상황이 됐어. 했지만, 이 정도는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국민들 보는 앞에서 당 사무총장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다른 증언이 나왔어요. 일을 이제 아주 잘 만들고 있어. 일을 제대로 키우고 있어요. 예? 우루사님, 짜미님들 슈퍼챗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채널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강미숙 여성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할 때 이제 같이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어. 근데 조국이 풀 수 있는 일을 기대했지만 절망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조국 혁신당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 당은 피해자와 싸우자는 것이냐. 자, 싸움을 걸어요. 안 그래도 최강욱 때문에 뚜껑 열려 있는 사람들한테 불을 지르는 거지, 지금. 잘하고 있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뚜껑 열려 있는데, 자, 그 뚜껑도 누가 열어준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재밌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일단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 당은 마치 대기했다는 듯 반박 입장문과 인터뷰를 쏟아냈다. 당은 진실 게임을 원하냐. 자,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면. 푸름선님 감사합니다. 진실 게임으로 왜 들어가면 큰일 나냐면은 계속 공방전을 하면서 이슈의 그 지속 기간이 길어져요. 이슈의 지속 기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며칠 시끄럽고 야 조국 실수했네, 조국 혁신당 잘못했네 이러고 그러면 김어준처럼 그냥 똥 싸고 뭉개고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진실 공방에 들어가면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계속 이슈가 돼. 그러면서 이슈 지속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당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빨리 닫아버리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뭉개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당무 개입한 적 없어. 보고 안 했어. 조국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실 공방이 되는 거야. 그거 아닌데? 자, 바로 얘기가 나왔잖아. 당은 진정 진실 게임을 원하냐? 자, 매일 이제 나오는 거야. 서로 하나씩. 매일 저한테 이제 그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지. 최한욱 TV 흥해라. 최한욱 TV 힘내라. 최한욱 계속 족가라. 저는 뭐 이제 완전히 대목이 온 거예요. 지금 정치 비수기인데 선거 때까지 비수기를 완전히 극성수기로 만들어준 거야. 진실 게임을 하겠대 지금. 그러면 오늘 이쪽에서 하나, 그러면 그거 뭐 저쩌고 또 족가고, 또 내일 저쪽에서 하나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족가고. 그래서 저는 뭐 몇 달 동안 족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족가가지고 와 신나고 있는데 매일 족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 가만히 보세요. 내란이 끝났지. 내란이 지금 났잖아. 이 씨발 아이런. 아이런 씨발.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란이 났잖아. 조국혁 신당에서. 무슨 뭐 그걸 도배질하고 앉아있어. 내란이 지금 났는데 내란이 끝났냐고 씨발. 내란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 씨발 신나 죽겠는데 내란이 시작돼가지고 흥이 나는구만 지금. 텐션이 올라오는구만. 내란이 시작돼가지고. 씨발 맨날 저 갈라치기 타령이라고 씨발 문조털. 어쩐지 오늘 안 들어오는구나 그랬다. 예. 들어와야죠. 예, 문조털이. 차단이야 임마. 씨발. 그리고 좀 레파토리 좀 다양화지면 니들은 공부를 하란 말이야. 맨날 똑같은 걸로 도배질하고. 아유 씨발. 갖고 너는 저기 윤석열 빤스나 벗겨.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족가는 것 같지만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말으란 얘기잖아 지금. 이러지 말아라 이 등신들아. 에? 자, 그들을 대리했던 저와 정령 싸우자는 거냐. 싸움을 이제 벌리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한다는 거야 저는. 에? 자, 그러면서 자,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8월 21일 조 전 대표에게 저와 강미정 대변인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2차 가해자 문제가 있어 업무 복귀를 위한 매듭은 당의 실질적 리더인 조국 전 대표만 풀 수 있는 일이라 전했지만 지역 일정을 마친 후 9월 초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라는 답을 받았다. 9월 초에. 아니 이거 그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뭐 시간 많이 필요합니까? 뭐 지역이 그렇게 급한 일정이에요? 그 지역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욕만 먹었지. 당에서 지금 긴급하게 해결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전 조국혁 신당 지도부하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르사님 짜왕 화끈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어요. 뭐냐 하면 뭐가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니 강미정 대변인이나 피해자들이 진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걸 공론화를 시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뭐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저 건이 터져가지고 조중동에서 받아쓰기 시작하면은 당이 개박살나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 강미정 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조국혁 신당 안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울산 가가지고 포항 가가지고 먹방 찍는 게 지금 저걸 덮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냐고. 제가 지금 만약에 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만사 제쳐두고, 제가 조국혁 신당 당대표였으면은 만사 제쳐두고 강미정 대변인부터 만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요.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당을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공론화가 돼버리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냐. 내가 좀 부족한 게 뭐냐, 당이. 우리 지도부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랬으면은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겠냐고. 9월 초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고, 이 일이 왜 터졌냐면은 제가 볼 땐 이래요.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강욱 녹취록을 듣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9월 초에 만나서 위로를 하겠다라고. 위로도 웃기는 말이야. 뭔 위로입니까? 해결을 해야지. 근데 아무튼 조국이 거기 강미정 대변인을 9월 초에 만나서 위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조국하고 가장 가깝다라는 인물인 최강욱이, 그죠? 조국이라면 뭐 운명을 같이 한다며, 생사를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최강욱이.
조국하고 아36인 최강욱이 조국혁신당 당원 교육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아카데미에 강미정 대변인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미정 대변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따위 발언을 해버리면 강미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죽인 사람은 최한욱이나 강미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들 차려. 최강욱이 죽인 거야. 최강욱이 그따위 강연을 했기 때문에 강미정 대변인이 9월 초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도 돼요. 기다려봐도 되는데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야, 이게 2차 가해를 하네? 겉으로는 위로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왜 이런 걸로 시끄럽게 하느냐. 이따위 얘기를 당원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잖아. 반짝이는 별들님, 우리 아빠는 다른 놈이 나를 자꾸 쳐다본다고 말해도 욕하면서 달려온다. 최광욱이 벌린 일이라니까?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땐 수준이 한심해요. 자,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오늘 저기 그 중국 전승절과 이제 그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시에요. 족가는 것도 안 끝났어. 좀 적당히 들어야지. 지금 내가 방송 분량을 마치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를 방송을 못하고 있으니 이틀째. 나 환장하겠네, 이거 아주.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뭐 난리가 났던데. 시진핑, 김정은, 푸틴이 그냥 아36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이런 지금 중대 이슈는 얘기를 못하고. 지금 하찮게 제가 족가고 앉아있습니까? 푸르니르님, 트리플메이커, 정쩔래, 최강욱, 조국. 이게 뭐예요, 제가? 좀 품격 있게 글로벌한 이런 이슈, 시진핑과 그 푸틴과 김정은, 그 다음에 그 트럼프와 뭐 이런, 이 글로벌한 지금, K 어떤 평론에 이런 그 품격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맨날 족가고 앉아있어, 내가, 씨발. 이게 뭐냐고, 제가. 수준 떨어지게. 내일 할게요.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날밤 샐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뭐 한참 해야 됩니다. 전승절 얘기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미치겠네 아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마 기다리고 있으시지 않을까. 저의 분석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쪽에는 뭐 제가 최고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제야 그 원외는 아니고 대통령실 바깥에 이제 안보수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안보실장이다. 야매 안보실장? 뭐 비공식 안보.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 빨리 그 의견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족가르냐고. 이거 못하네. 너무 깔 게 많아가지고. 자, 조 하나 까고 그 다음에 최강욱도 까고 가야죠, 그죠?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더 또 불질르는 놈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환장합니다 진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전에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당에서 네. 어떤 경로로 그 상황을 인지한 것은 그게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조금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된 것이죠. 이게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조금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부탁입니다. 이게 사건이 3개가 있고 최근에는 뭐 세종시당에서 또 이게 뭐 위원장이 제명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4건이 전혀 다른 건인데 이게 완전 혼재돼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좀 당에서 설명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혼재가 되는 바람에. 이게 그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게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사건이 이렇게 뒤섞일 만큼 많아요? 아니, 4건인데 왜 그게 뒤섞였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뒤섞여서 말씀이 심지어 어제 그 회견에서도 네. 뒤섞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당으로서는 최선의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건 2에서 어쨌든 그 당원권 1년
그 정지 처분을 받으신 예, 예. 분에 대한 비판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예. 이분이 이제 최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징계가 덜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그런 좀 뭐 물론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최측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저희 당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요.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의 최측근 아닌가요?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벤처기업 수준의 그런 규모인데 누가 서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동료고 동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최측근이라는 말씀이 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와도 가깝고 황현선 사무총장과도 가깝다는 취지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당의 뭐 정무직 중에 청와대 민정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처음에 좀 상당히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아니니까. 네. 여기 출신이 뭐 아니니까 여러 잘 막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불질러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완전히 뭐 듣는 사람들 지금 뚜껑 열리는 소리만 하고 있죠. 한두 건이 아니래요. 저기 조국을 죽이려고 작심한 게 아니고서야 저 사람이 뭐 이규현인가요?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니 조국을 죽이고 이게 너무 뭐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아니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은 좀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막 혼재가 돼 있고 뭐 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모르잖아. 야 이게 한두 건이 아니구나 여러 건이구나. 아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게 범죄가 아니래. 뭐 엉덩이가 섹시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범죄가 아니고 저거는 뭐 품위 유지 위반? 아니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법도 몰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제 2명인가가 제명이 되고 1명이 이제 그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고 그 징계 결과를 얘네들이 오픈을 안 하니까 누가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자 김보엽이는 아마도 경징계를 할 거다. 당원권 정지 1년 정도를 하면은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큰 쟁점이고 문제예요. 김보엽, 황현선이 마쿠 실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김보엽이 그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엉덩이가 뭐 어떻다는 둥, 이수진 장군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 게 김보엽입니다. 근데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어. 그 아무 의미가 없어. 다음 지방선거에 이제 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뭐 출마가 가능한지는 제가 뭐 날짜가 애매해가지고 뭐 따져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김보엽이는 살려주고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 뭐 그 사람들도 뭐 큰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본 거야. 야 측근이니까 그래 봐준 거 아니냐. 응? 결국 그 제가 예상한 대로 처리를 한 거예요. 김보엽이 제명입니까? 그럼 신우식이라는 사람이 당원권 정지 1년인가요? 그 일을 더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더 큰 일을 만들고 앉아 있다. 김보엽이 제명이고 신우식이 당원권 정지 1년. 그건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